병원에서 심장 수술이 끝나고 수술대 머리에 씌워준 수술 모자와 산소 호흡호스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왜 저에게 그것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볼 때마다 삶의 의미, 평온한 일상에 대한 감사, 늘 생각해야 하는 건강관리의 중요성,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이 또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재 하트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긴 했지만 양팔의 약물 주입을 위한 링겔호스와 배에는 두 개의 피 빼내는 호스가 그대로 달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소변줄은 제거하여 화장실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형편은 되었지만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가슴 가운데를 가르고 심장을 잘라서 수술을 했는데요. 가슴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초강력 진통제 때문에 강력한 고통과 진통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친절한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의 회복 잘 하라는 인사를 뒤로하고 일반 병실로 옮겨지기는 했지만 그대로 누워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전혀 색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인생을 알 수 없다. 내일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옮겨진 일반실 6인실 병실이었고 저는 정해진 자리에 오자마자 누워서 눈을 감고 빨리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병실에는 3명의 환자가 있었고 한 분은 병실 복도를 오가며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양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최소 70대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힘이 없고 누워서 쉬려고만 했는데요. 한 분의 노인 환자분이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십니다. 병원 욕, 의사 욕을 하며 크게 고함을 지르는데요. 마치 술을 많이 마신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고요. 그러다 노인 환자분의 할머니나 아들이 오면 잠잠해지시는데 정말 랜덤하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 그것도 욕설을 하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환자분 반대편에는 그 환자분이 그럴 때마다 간호사분을 호출하는 벨을 누르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뿐이지 같은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었고 정말 더 무서웠습니다. 큰 수술 후 신경도 날카로워져 있는데 2명의 환자분이 쌍으로 엄청나게 불편하게 하니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도 없었고요. 잠은 하나도 오지 않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회복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분들이 오셔서 그 2분을 적극적으로 케어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그 분들은 방치되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더 그래서인지 더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다른 한 명은 계속 벨을 누르면서 계속 저의 신경을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하나도 쉬지 못하고 회복도 하나도 안 되는 느낌이라 저도 참다 간호사 선생님을 호출하여 병실을 바꾸어 달라고 수술 후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던 제가 정말로 화를 내며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저의 가슴과 팔에 달려있는 호스를 보여주며 어제 수술하고 오늘 중환자실에서 내려왔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 병원에서 이렇게 간병해줘도 되는 거냐? 이런 논리로 인상까지 쓰며 짜증나는 표정으로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진짜로 여기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생지옥이 여기구나. 밤이 되면 더 힘들어질 것이고 꼬박 밤을 샐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2분의 행동은 더욱 거칠어지고 큰 소리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여러 번 간호사 선생님을 호출하여 항의와 요청으로 병실을 옮기고 싶다고 했지만 옮길 병실이 없다는데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다가는 회복은 둘째치고 그 분들이 밤에는 자고 있는 저에게 어떤 신체적 위해라도 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저히 같은 병실에서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분들도 심각성을 알았는지 2시간쯤 지나자 비는 병실이 생겼다고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4인실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일순간 모든 고통이 해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전한 분위기, 잘 쉴 수 있는 분위기 병실에 침대도 하나 비어 있었고 자리도 창문 쪽이라 내일부터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액 중 하나는 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 검사는 퇴원할 때까지 매일 하였습니다. 매일 피 검사를 하니 오른팔, 왼팔 번갈아 가면서 주사기로 피를 빼내셨고 이렇게 매일 피 검사를 하는데 건강검진처럼 피 검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니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잘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푹 잊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아프니 침대에 눕기만 하면 잠이 저절로 옵니다. 이렇게 조금은 평온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밤 12시 갑자기 병실에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순간 잠에서 화들짝 놀라 깨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 노인 환자분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의사, 간호사 선생님이 뭐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이 끄졌습니다. 목소리가 크셔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밤에 갑자기 응급실로 오게 된 환자분이 입원까지 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서 새벽으로 가는데 새벽에 체크하려고 온 간호사와 그분이 한바탕 하시네요.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요. 편하게 쉬려고 했던 것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가고 나서 환자와 보호자분 두 분이 큰 소리로 얘기를 나눕니다. 정말 왜 이리 염치도 에티켓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참다 못했는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커튼을 확 열더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하는데 제가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한바탕 소나기처럼 퍼붓는 대화가 오가고 조용해지더군요. 수술 전 6인실 병실에서는 암 환자분도 계셨지만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피해를 주시는 분도 없었고 모두 일찍 주무시고 해서 이러면 6인실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수술 후 배정받은 병실은 저에게 인내심을 시험하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 병실에 있던 분들은 수술 후 후유증으로 선망, 노망 증세를 보인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두 번째 병실의 환자분은 어찌나 금술이 좋은지 또 노인분들이시라 새벽만 되면 어찌나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시는지 같은 병실을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수술해주신 교수님께서 회진을 오셨습니다. 카리스마 있게 수술이 잘 되었다. 몸에 들어간 인공판막, 생체 판막은 없다. 판막 성형술을 했고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주셔서 마음이 더욱 놓였습니다. 가슴에 있던 진통제도 다 떨어져서 제거도 되었지만 아픔의 고통은 거의 잊지 않았습니다. 배에 달려있는 호스에서 연결된 통에서 피의 양을 하루 3번씩 간호사분들이 피가 얼마나 빠졌는지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가슴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를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피 검사도 했었고요. 아침에는 6에서 7알의 약을 먹었고 저녁에는 4, 5알의 약을 먹었습니다.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약, 이뇨제, 항생제 등 약도 열심히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 주변 환자분들 때문에 더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차피 병원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과 이번에 확실히 쉬고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간호사 선생님에게 병실을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1인실로. 이미 1인실 이용 시 하루에 거의 50만원의 비용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오롯이 제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지만 일주일 정도 회복하는데 저에게 이 정도도 못 쓸 돈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불편한 하루가 지나고 간호사분이 오셔서 내일 1인실로 갈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1인실 병실의 수는 한정적이고 들어가면 보통은 격리를 위한 암 환자나 백혈병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셔서 자리가 쉽게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돈 있다고 막 들어갈 수 없는 병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운 좋게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병실이 생겼습니다. 진짜로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별별 사건의 연속이네요. 부담은 되지만 1인실 병실에서 편하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며 평온하게 보냈습니다. TV도 제가 선택해서 마음대로 보기도 하고 잠도 편하게 자기도 하고요. 수술해 주신 교수님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라고 하셔서 시간 될 때마다 걷기 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어찌나 누우면 잠이 오는지 하루 1시간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병실에 홀로 누워 불이 꺼지고 한겨울의 차가운 풍경을 침대에 누워보고 있노라면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 했고 통증도 별로 없었고 수술하고부터는 가슴에 늘 있는 것 같았던 벽돌 하나의 느낌도 없어서 기분은 상쾌했고 부담도 없었지만 혹시나 갑자기 뭔가로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고요. 다시 수술하는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집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 생각에 혹시나 잘 못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매일 면회를 오라고 아이들과 와이프에게 말했고요. 정말 매일 잠깐이라도 보지 않으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언제 오냐고 전화로 재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안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이번 일로 와이프 아이들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냥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도 이번 일로 그런 면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병원 창밖에 보이는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저도 빨리 나가서 일상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수술 후 4일쯤부터 배에 있던 호스도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은 계속 먹어야 했고 엑스레이 심전도 피검사는 매일 하였습니다. 심장 판막 성형술은 인공판막과 달리 피의 혈전을 방지해주는 와파린이라는 약을 6개월만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인공판막으로 수술했으면 평생 먹어야 하는데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수술 후 달라진 것은 제가 더 많이 감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수술 후 일주일 퇴원을 기대했지만 와파린 수치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딱 2주일을 다 채워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퇴원해도 좋다고 한 말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주의사항과 약을 전달받았고 일주일 후 바로 외래 진료 예약이 되었습니다. 수술비를 계산하는데 총 3,200 정도 나왔고요. 의료보험으로 커버하고 약 500만 원 정도 지불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싼 수술비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혹시 돈 없어서 수술 못 받는 사람 없게 하려고 심장수술, 암수술 같은 것은 90%가 국가 의료보험에서 커버된다고 하네요. 저의 병원비 절반은 1인실 병실료였습니다. 가슴에 일자로 그어진 칼 자국을 어색하게 바라보며 병원복을 벗어 던지고 집에 갈 옷으로 갈아입고 퇴원 서류와 약, 개인짐을 챙겨 홀가분하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바라본 세상의 풍경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